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의용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포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포시 스토리 2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의 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크리티컬 싱킹, 크리에이티비티를 통해서 우리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일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일의 가치를 키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시 이제 가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이란 뭐냐? 가치 만드는 거다. 가치, 밸류를 만드는 게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가치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봉회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기업들이 가입이 돼서 말하자면 기업 경제단체이죠. 대한상공회의소인데 거기서는 4년마다 5년마다죠. 이렇게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인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00대 기업의 인재상. 2008년도에는 이제 창의성과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2013년에는 도전정신과 주인정신. 그리고 이제 2018년 최근에는 이제 소통협력과 전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경제 상황, 또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2018년도가 이제 지금부터 뭐 가장 최근인데요. 소통과 협력이 가장 크고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08년도에는 어땠나요? 5위, 2013년에는 7위였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1위로 올라갔어요. 보세요. 전문성이 1위가 아니고 소통과 협력이 1위가 된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소통과 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인재들이 말하자면 학교로부터 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고 협력이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자, 이걸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뭔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도관들을 다 바꾸고 막 그랬죠. 그때 수도관을 교체하려고 이제 꺼내 놓은 것들입니다. 이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혈관에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이게 수도관 속에도 뭔가 잔뜩 이렇게 뭔가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배관 같은 거 열어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물이 흐르듯이 우리 사람은 나와 너 사이에도 이런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나 문을 열어야 나가고요. 너가 문을 열어야 너에게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관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쇼킹하게 막혀 있다면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문이라는 건 열어야 문이 되는 것이죠. 또 문은 또 닫아놓기도 해요. 놓기 위해서 문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에서는 열려 있을 때 이제 소통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관이 열려 있을 때, 잘 뚫려 있을 때,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하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하지요. 왜 약하느냐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소통을 배우는 것인데 이 소통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느라고. 학교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어떡하죠? 암기하고 이런 것만 하지 주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교수님하고 질문을 주고받는다든지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을 못하는 거거든요. 갈수록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소통을 왈츠라고 생각을 해요. 왈츠는 뭐죠? 삼박자예요. 삼박자.
보통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보울링 같은 거 할 때 어떠세요? 공을 던지면 가서 핀을 딱 쓰러뜨리고 끝나는 거죠. 가서 쓰러뜨리고, 가서 쓰러뜨리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것이 학생들에게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끝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자녀에게 들어가고 끝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 둘,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말하고 듣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 답하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순환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뭐라 그래요? 왈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박자가 아니고 3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3박자를 잘 익히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인 답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답하기를 다른 사람이 답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답을 안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던 소통이 딱 끝나버려요. 중간에서. 한 번 가고 끝. 한 번 가고 끝.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죠.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고 그리고 답을 하면 다시 또 이게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왈츠는 소통을 왈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는가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기 위해서요 참 중요한 게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명심신이라고 그러죠. 명심신 뭐 거꾸로 신신명 될 수 있어요. 로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이 뭐죠? 공유한다는 거죠. 전달을 잘해야 공유가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저쪽에 있는 사람 머릿속에도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도록 하는 게 소통이에요.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저쪽에 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사를 했는데 복사에 그 복사기에 렌즈가 껴가지고 원래 원본하고 다르게 복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 머릿속에 복사를 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이 복사가 돼야 되는데 복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의 문제는 창의성으로 해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소통을 가지고 해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심.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제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고 동작하는 존재, 동작. 자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크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만 얘네들은 작동하는 대로, 제가 작동하는 대로는 움직이죠.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동작을 하시거든요. 제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파토스, 상대방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질 않아요.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강압적으로 뭐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식한 짓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기계처럼 다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 텔레비전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 사이에 무슨 폭력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왜 폭력을 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폭력으로 되질 않아요. 폭력은 작동이잖아요. 그다음에 뭐죠?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남을 믿어야 되고 남이 나를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데 내 말 안 통하죠. 또 내가 저 사람 못 믿는데 저 사람 말 안 통하죠. 내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뢰, 믿음, 에토스. 그래서 신뢰, 또 사람의 마음, 감정, 그다음에 명확한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의사소통을 잘하게 하는 열쇠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그리고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뭔가요? 의자에 앉을 때 제일 먼저. 사실 뭐 별로 여러분이 그 생각하지 않고 앉기도 해요. 왜냐면 모든 의자들이 튼튼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안에 의자가 있다. 앉을 때 어떨까요? 앉을 때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네. 다리가 혹시 망가진 거예요. 지금 이 푸른색 의자는 보시면 말이죠. 다리가 하나 없어요. 4개 중에서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앉으면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 4개의 의자, 4다리 의자 또 3다리의 의자를 앉을 때 내가 앉아도 되겠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도 되겠다.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잘 듣겠다. 이런 것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믿어야지 내 말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그 사람 말이 나한테 먹혀 들어가죠. 피차간에 마찬가지라는 그 사이에 신뢰라는 중요한 선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의자들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의자인데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의자의 다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도시에서 교도소가 있는데 죄수들이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나옵니다. 밤길에 차 세워달라고 해도 세워주지 말라. 막 비가 오는 날인데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세우는 거예요. 아까 방송이 막 나왔잖아요. 세워주지 말라. 그래서 막 그냥 안 세우고 가려고 그러는데 앞을 막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그랬겠죠.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앞에 다리가 무너지고 지금 끊어졌습니다. 방금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말을 안 믿었으면 이 사람은 이 가족은 참변을 당할 뻔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서 참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 없이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소통이 되죠. 여러분 길 가던 어떤 사람이 내일 공휴일로 정한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근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십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여기 흰 콩과 검은 콩이 있는데 흰 콩과 검은 콩이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가려서 원래대로 흰 콩은 흰 콩대로 검은 콩은 검은 콩대로 이렇게 모으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거. 원래대로 하나씩 가려서 다 넣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그럴까 성과도 없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신뢰라는 건 한 번 잃으면 이걸 원래 상태대로 만드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뭐죠? 주변 사람이 내 얘기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 늑대와 소년 그런 데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할 때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명확하게. 네, 분명하지 않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명확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단어도 명확해야 돼요. 뭐 두서너 명. 두 명이면 두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그죠? 두서너 명이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 하여금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게끔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목소리뿐인가요?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또 손짓, 발짓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뭐든지 코렉트하게
아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궁금함이 없게 해라. 네. 좀 심플하게 해라. 복잡하면 안 돼요. 길면 안 되고. 그리고 easy, 쉽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물을 나타내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 정확하게 그 말을 찾아서 그 용어를 써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수준에 맞춰야 easy, 쉽겠죠. 아이들한테 뭐 어려운 한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또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 쉬운 말을 쓰는 것은 어려운 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또 simple, 짧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유명한 명언들 긴 거 봤어요? 다 짧아요. 시, 긴 시가 없죠. 다 짧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명확하고 크고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여주는 것, 시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소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할 때 발음 정확하게 해서 또박또박 상대방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습관을 들여야 되죠. 갑자기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리 공사를 양쪽으로 어떻게 해나갔는데 가운데 와보니까 이게 다리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확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걸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알아들었을 때 이렇게 맞지 않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같은 말이라도 이거보다는 저렇게 말하는 게 좋죠. 내가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막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막말은 누가 결정하죠?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말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도 막말이에요. 나는 막말이 아니었어도. 그래서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프랑스에 이런 커피숍이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어 어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보면 알겠죠. 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대략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어이 커피 한 잔 그럼 1,000원 받아, 10,000원 받아요. 반말을 하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6,000원의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그럼 2,000원에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달아야 될 4마디가 있는데 말이 그게 바로 뭐냐면 반미고잘이라는 말이에요. 반은 뭐죠? 사람을 보면 반갑습니다. 인사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인데요. 또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투명인간으로 여기든가 상대방을 투명인간으로 여기든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시고요. 미안하면 얼른 미안하다고 하시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시고 상대방이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고 공감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하십시오. 사회생활하면서 이 4마디만 잘해도요 60점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무슨 얘기죠? 이 얘기를 안 하면 60점은 까인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걸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라디오를 보면요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방송국 주파수 1170km 뭐 헬츠에 내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서 맞춰서
맞으면 이제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 방송 목소리가. 우리가 뭐 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이 주파수를 빨리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다. 빨리 알아야 돼요. 기분 좋다. 빨리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뭐를 좋아한다. 뭘 하고 싶어 한다.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맞춰 나가는. 이렇게 되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반대로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추게 하잖아요.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늘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스위스의 그 굉장히 높은 산, 뭐죠? 그 산에 가려면 마지막 정거장에서 이제 종점에서 내리면요. 거기 역에 전 세계 언어로 다 뭐, 안녕하세요. 저 끝에는 한국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다 자기 나라 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인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상대방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하려면 여러분 항상 나하고 제일 가깝고 나하고 가장 많은 말을 나누고 그런 사람의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말하는데 의사소통에서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자,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라면 그걸 내가 내 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경청이라는 게 뭐죠? 경청이라는 게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는 거죠. 기댄다, 경사진다. 귀를 상대방한테 기울인다 해서 이걸 경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야 상대방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들을 청자가 있죠. 한자로. 이 청자를 보면요. 5글자가 조합이 된 거예요.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쉬운 글자 하나 보이죠? 왕자. 그리고 귀, 일라테는 귀 이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눈목자를 이렇게 뉘어놓은 게 보이죠? 네, 하나라는 글자 하나. 그 다음에 마음심. 이렇게 글자들이 조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다는 것은 이 5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 상대방은 중요한 사람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면 어떤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중요한 어른이 오셨다든지 또 중요한 신분에 높은 분이 오셨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에게 내 귀를 기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자가 들어있어요. 왕자 위에는 뭐냐면 귀 이자가 들어있거든요. 귀를 딱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네.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귀 이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딴 데를 쳐다보면 안 되죠. 눈을 상대방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눈목자, 눈이 상대방을 향해져야 된다. 대화할 때 눈이 이렇게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강의하는데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시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가슴도 상대방을 향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한 사람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산만하게 저 사람도 봤다 이 사람도 봤다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해 주는 겁니다. 물론 강의를 하는 저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대1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자기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손짓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게 마음이 다 표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거 좀 더 드시겠어요? 그랬을 때, 아, 됐습니다. 그랬을 때, 아, 됐단다. 그러면서 얼른 치운다든지,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됐습니다 그러면 얼른 치워요. 또 길 가다가 우리 언제 점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럽시다 그러고 가요. 서양 사람들은 언제 점심 한번 합시다 그러면 바로 수첩하고 연필 꺼내서 날짜 잡아요. 네. 자, 우리에게는 이 맥락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을 헤아려 듣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안에 있는 눈이죠. 그죠? 내이, 외이, 소리만 듣는 외이, 중이, 의미, 마음, 감정도 듣는 내이,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소통에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글로브하고 똑같아요. 글로브로 공을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야구에서 수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정말 공이 나한테 잘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공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상대방이 나에게 메시지를 줄 때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잘 듣는 방법이죠. 비교적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한다고 치는데 이 세 번째 이 반응하는 게 안 돼요. 이 3박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왈츠가 되지 않고 그죠? 2박자밖에 되지 않아요. 답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거려 주는 거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상대방 말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반응을 해주는 거죠. 고개 끄덕이는 거, 시선 집중해 주는 거, 그래요? 하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줘야 상대방이 마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딴 데를 바라본다든지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맞장구도 하고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돼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말 들어? 듣고 있어. 그럼 반응을 해야지 하면서 짜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사고 활동을 함께 하는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걸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어저께 설악산 다녀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때는 제가 쓴 말 중에서 하나 정도를 살짝 언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설악산이에요. 라는 거 아니면 흔들바위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그런 거죠.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궁금한 게 날씨는 어땠어요? 길은 안 막혔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그럼 뭐 상대방이 너무 신나는 거죠. 네. 고생 안 하셨어요? 재밌었나요? 누구하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길로 가셨어요? 설악산 갈 때 저는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막 길을 설명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도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이렇게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모르는 걸 말을 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도 답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또 직장 가서도 자기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무서워서 못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소통인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할 때 방금 들었던 말하기 듣기 답하기를 잘 적용해서 왈츠 춤을 춰야 되잖아요. 한 몇 가지 이제 배워보자고요. 직장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고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시를 많이 받겠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순이한테 순이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A, B, C 사와라 이랬을 때
그 대답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유형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yes, 네 하는 아이가 있겠죠. 네. 또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A, B, C 사오라고요 하고도 복창을 하는 아이가 있겠죠. 복창. 네. 그런가 하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꽤 수준이 좀 높아요. 어떻게 높은가요? A는 무슨 색깔? 몇 개? 이렇게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떤 심부름을 시켰을 때, 지시를 했을 때, 네, 그런 아이들이 사고 쳐요.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ABC 사와라, 그렇게 말했을 때, ABC 사오라고요? 하고 되물어보는 아이들, 반복해서 물어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일을 하죠. 세 번째는 어떤 거죠? A는 몇 개, B는 몇 개,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걸 또 물어보는 아이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4번이 있다는 거예요, 4번. 대단한 수준이죠. 그래서 순이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라면, 고추장, 콜라 사와라 그랬는데, 대답하는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면, 고추장, 콜라 사오라고요? 이런 애가 있고, 라면 몇 개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세 번째 아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지시를 받았을 때, 또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어느 선까지 물어보느냐, 궁금한 걸 어디 선까지 확인하느냐, 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직장 생활할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정말 똑똑한 아이는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적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뭐 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뭘 해 먹는다든가 했을 때는 엄마 뭐뭐뭐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를 해야 된다는 것만 가르쳐 주지 말고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쇼핑을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 즉 목적을 먼저 얘기해 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팀장이 신입사원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날에는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세요. 둘째 날에는 감자를 한 곳에서 싸우세요. 마지막 날에는 큰 감자는 오른쪽, 작은 감자는 왼쪽에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3일 동안 일하고 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지시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팀장 밑에서 일하면 정말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쭉 해봤어요. 27년만 직장 생활하고 밤에 이렇게 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도 야간으로 다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참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큰 감자라는 거는, 큰 감자는 어떤 것부터 큰 건가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자를 캐서 어딘가 놓을 텐데, 둘째 날에 그걸 한 곳에 쌓으라. 그럼 진작에 한 곳에 쌓으라고 그러면 캐서 바로 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음 날에는 큰 감자, 작은 감자를 나누래.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아예 큰 감자 이쪽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일을 이렇게 세 번이나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굉장히 좋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 하는지도 안 가르쳐 준 거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직장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노트를 들고 메모지를 들고 메모를 그분이 얘기한 걸 잘 듣고 복창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이걸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는지를 물어보면 잘 설명을 안 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목적을 잘 알면 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부분이 넓어져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시한 것 중에서 진짜 궁금한 거 꼭 물어보세요.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 팀장님 방금 저한테 지시하신 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몽땅을 꼭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오세요. 지시받은 다음에 일을 하시면서 일한 결과를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하셔야 되느냐는 것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일을 지시한다면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생에게 뭔가 시켰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동안 내로 이거 해오라고 그랬는데 한 1시간이나 이 정도 지나고 또 2시간 좀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잘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여튼 미루면 안 돼요. 3시까지다 그러면은 3시 이전까지 해놔야 돼요. 왜? 혹시 잘못될 경우에 바로잡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때를 맞춰서 마감을 잘 맞춰서 때를 맞춰서 마감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중간에 보고를 해줘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뭐라 그럴까요? 과장이나 축소돼서는 안 돼요. 보고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게 해야 돼요. 잘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해야지 윗사람이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윗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뭔가 불편하고 실수한 일이 있을 때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어떤 의미에서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위에 사람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되죠? 윗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윗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권한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사고를 혼자 친 거하고요. 내가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을 때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양쪽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추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사실대로 윗사람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 코드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죠. 보고, 무중력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보고 받는 건 보고 받는 분이 잘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제가 보고할 때 윗사람이 나한테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얘기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 의견을 좀 다른 걸 얘기하더라도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내 맥락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희망사항이지만, 또 저는 윗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시하는 것도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할 때,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또 지시하는 입장이 될 텐데, 지시할 때는 항상 목적과 배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부산에 회의하러 가거든. 이거 늦지 않게 기차표 좀 사줘. 그러면요, 기차표를 시간 다 따져서 알아서 표를 살 수 있는데, 몇 시 몇 분 표를 사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궁금한 게 없게 얘기해주고, 많은 부분을 상대방한테 맡겨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큰 목적 같은 것만 가르쳐 주고서, 나머지 방법은, 당신이 알아서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시 내용을 반드시, 지시한 사람이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기인데 무지개 크죠? 서울동물원에서 도망쳤어요. 사람들이 이런 도구 만들어가지고 금방 잡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죠? 이 곰이라는 녀석을 포획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지구 동물 중에서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열등한데 인간이 100만 종의 생물체를 지배하는 힘이 뭐냐? 첫 번째가
고등지능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등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하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잖아요. 또 있어요. 손을 쓰죠. 이게 네 발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발 중에서 두 발은 쓰고 두 개는 손으로서 도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물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서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웍을 맞추고 그런 거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사람같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유엔이 이제 연합이잖아요. 네. 여러 나라들이 합친 게 유엔이니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각각이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작은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왜 그 고래나 이런 것들 이기기 위해서 물고기 형태로 딱 거의 이렇게 밀접하게 뭉쳐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연합이에요. 연합. 팀워크. 축구도 각각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술에 의해서 연합으로 팀워크를 해야지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의 힘이죠. 이 공조라는 이 영화를 보면 현빈과 유해진 둘 중에 한 분은 미남이고 한 분은 미남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그 협력해서 공조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데 연합은 뭐가 만드냐면 의사소통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세종대왕과 장영실, 유비와 제갈공명 굉장한 그 팀웍을 가지고 있는 연합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 얼마 전에 케인이 다쳐가지고 못 나왔을 때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혼자, 케인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서 연합을 했을 때 엄청난 힘이 이루어지고 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는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1회전에는요, 토끼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조는 바람에. 2회전에는 토끼가 이겨요.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야, 지금까지는 네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이번에 경기 규칙을 내가 만들게 하면서 거북이가 뭐 경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둘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쫙 갔어요. 갔는데 조그만 강이 있는 거예요. 거북이 어떻게 하죠? 거북이는 물로 들어가서 건널 수 있죠. 토끼는 못 가요. 토끼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 하구로 쭉 내려가는 거죠. 다리 있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가서 다리를 건너서 목적지에 오니까 거북이는 벌써 건너서 목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계획을 잘 세운 거죠. 그런데 집에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뭐라 그러죠? 야, 토끼야, 내 등에 타라. 그래서 등에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요. 건너오니까 어떻게 돼요? 토끼가 거북아 내 등에 타라.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집으로 가는 거죠. 그 둘이서 이렇게 싸우고 이러지 말고 진작부터 이게 서로 등에 태우고 물은 거북이가 태우고 가고 이 무태서는 토끼가 태우고 간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했더라면 둘 다 아주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윈윈이라고 그러고 또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있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계란을 먹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사람은 흰자위만 먹고 한 사람은 노른자위만 먹고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대화를 좀 해보지. 노른자위를 안 드시는군요. 제가 좋아하는데 저 주시겠어요? 저는 흰자를 안 좋아하는데 흰자를 드릴게요. 그러면 둘이서 100%씩 더 먹게 되는 거죠.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협력이죠. 나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서 못하는 일을 내가 쉽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일의 가치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합, 융합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협력을 얘기하는 협이라는 단어를 잘 읽어보세요. 힘력자, 힘을 가리키는 세 개의 글자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이 협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협력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잘하면 가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요. 의사소통을 잘해서 콜라보레이션, 다른 사람과 연합을 이루고 협력을 이루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티컬 싱킹, 크리에이티비티,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키운다. 그리고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더 큰 성과를 이뤄낸다. 이것에 대해서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에 대한 이야기죠. 포스 스토리 오늘까지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오늘 같이 공부했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다루고 있는 책, 제가 쓴 게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의용 TV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 오늘 강의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좀 이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아주 즐거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